어이 거기 경비 아저씨. 내 차 앞에 주차된 거 당장 치워. 안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너 잘리게 할 거야. 24살 청년 박민재는 70대 경비원을 향해 반말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트레이닝복 차림의 박민재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경비실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데 매번 주차 자리가 없어? 당신 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초여름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진한 갈색 경비복을 입은 이명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명수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경비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확인은 무슨? 당장 치워. 나 학원 가야 한다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반전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는 평당 5천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의사, 변호사, 기업 임원들이 사는 곳.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는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추악한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민재는 아파트 주민 대표이자 부동산 재벌인 어머니 조미숙의 권력을 믿고 경비원들을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이명수는 6개월 전 이 아파트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에는 학력란에 고졸, 경력사항에는 경비 3년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 때도 말이 적었고 월급이 얼마냐는 질문에도 최저임금이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관리소장은 70대 노인이 밤샘 근무를 견딜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이명수의 꼿꼿한 자세와 또렷한 눈빛을 보고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명수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CCTV를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했습니다. 동료 경비원들은 이명수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70대 나이에 이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도 허리 한 번 펴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김 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공부 좀 하신 분 같은데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동료가 물었을 때도 이명수는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손녀 대학 등록금 벌려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곧 이명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이 당황해서 경찰에 신고만 하고 있을 때 이명수는 재빠르게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으로 범인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얼굴이 보이고 차량 번호는 여기서 확인됩니다. 신발 밑창 패턴이 독특하니 이것도 증거가 될 겁니다. 달려온 경찰관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이명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또 한 번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울며 불며 찾을 때 이명수는 침착하게 아파트 단지 전체의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간 것을 찾아냈습니다. 오후 2시 32분 106동 엘리베이터 탑승. 3분 후 1502호 초인종. 엄마가 감격하며 이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명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명수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뭔가 있어. 전문가 같아. 하지만 이명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35년 전 이명수는 대한민국 경찰청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20대의 경찰이 되어 35년간 살인사건 300건을 해결했고 경무관까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살인사건 전문가로 사건 현장의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전설적인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정년퇴직을 했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평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다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손녀 때문이었습니다. 22살 손녀 지수는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이명수는 5년간 모아둔 돈도 아들의 빚 갚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손녀의 꿈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도 과거의 명예도 이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녀를 의사로 만드는 것. 그것만이 이명수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고 오늘 오후 이명수는
또다시 박민재의 갑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주차 민원을 처리하며 그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명수를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다는 듯 매일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박민재는 선을 넘었습니다. 밤 11시 이명수의 근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끼익, 쾅. 이명수는 재빨리 경비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횡단보도 앞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흰색 BMW가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박민재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민재는 쓰러진 여성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명수는 즉시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여성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곧 구급차 옵니다. 하지만 박민재는 이명수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경비 아저씨,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이명수가 박민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손님, 지금 음주운전 교통사고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박민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고? 어이, 아저씨가 지금 나한테 명령해?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이명수가 경비실 CCTV 카메라를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지하고 부상자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박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경비원이 갑자기 법 조항을 읊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야? 미쳤어? 하지만 이명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가 누구든 법은 지키셔야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재는 겁에 질려 차에 올라타 급발진했습니다. 뺑소니였습니다. 이명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차량 번호와 박민재의 얼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35년간 300건의 살인 사건을 해결한 전설의 형사. 그의 수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권력 뒤에 숨어 약자를 짓밟고 뺑소니를 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철없는 청년이 진짜 수사관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냉철한 수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경비실 모니터 앞에 앉아 어젯밤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오후 11시 5분 13초 흰색 BMW 차량이 단지 입구로 진입. 운전자는 박민재, 동승자 없음. 차량 속도 시속 80km 추정. 주거지역 제한 속도 시속 30km 위반. 이명수의 눈이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단련된 관찰력으로 모든 디테일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10시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반장, 어젯밤 사고건 알지? 피해자분이 다리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대. 그런데 말이야. 관리소장의 표정이 곤란해졌습니다. 박민재 어머니 조미숙 씨가 나한테 전화했어. CCTV 영상 절대 경찰한테 주지 말라고. 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지 사고 낸 게 아니라고 우기시더라고. 이명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리소장이 난처하다는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김 반장도 알잖아. 조미숙 씨가 우리 아파트 주민 대표야. 그분 심기 건드리면 나도 잘릴 수 있어. 그냥 모른 척하자. 어차피 피해자분도 합의금 받으면 조용히 하실 거야. 이명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소장님, 그건 증거인멸 방조입니다. 형법 제155조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관리소장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증거인멸까지야. 그냥 안 보여주는 거지. 이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USB의 CCTV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명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이순희 씨가 입원한 병실. 그녀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명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저 어젯밤 사고 현장에 있던 경비원입니다. 괜찮으세요? 이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그런데 경찰이 범인을 못 찾았대요.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고. 이명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저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범인은 박민재, 24살. 우리 아파트 주민입니다. 이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경찰에 안 주세요? 이명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범인 어머니가 힘 있는 사람이라서요.
관리소장이 증거 제출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조미숙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이순희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다치셨어요? 제가 치료비 다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합의 좀 해요. 조미숙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이순희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500만 원. 이거 받고 경찰한테 고소 취하해요. 우리 아들 인생 망가뜨릴 생각 아니시죠? 이명수가 조미숙을 막아섰습니다. 부인, 지금 피해자 회유하시는 겁니까? 조미숙이 이명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경비 아저씨가 왜 여기 있어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명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요? 이명수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아드님이 음주운전으로 이분을 치고 도주한 장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조미숙이 급히 이명수에게 다가가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명수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조미숙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거 내놔요. 안 그러면 당신 해고시킬 거예요. 이명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부인,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는 5년 이하 징역이고요. 조미숙은 이명수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명수는 병실을 나와 바로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교통과 형사에게 USB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오후 11시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 입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입니다. 범인은 박민재, 흰색 BMW. 차량 번호는 이것이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습니다. 형사가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신고자분이 목격자시죠? 성함이 어떻게? 이명수.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형사가 컴퓨터에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도주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완전 뺑소니네요. 증거 확실합니다.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이명수 씨, 혹시 전직이 뭐였어요? 증거 수집이 전문가처럼 정확하신데? 이명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경비일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이명수의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에 경찰하셨어요? 이명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전 경무관으로 퇴직했습니다. 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무관? 그럼 혹시 이명수 경무관님? 살인사건 300건 해결하신? 경무관님은 저희의 전설이십니다. 형사는 이명수를 향해 깍듯이 경례를 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명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박민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음주운전, 증거인멸 교사 혐의였습니다. 박민재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그날 저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증인입니다. 그러자 조미숙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서 행패야? 내 변호사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날 내 아들은 나랑 거실에서 미스홍을 보았다고. 하지만 이명수는 그것도 예상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박민재 차량의 타이어 자국 사진, 사고 당시 박민재가 입었던 옷에 묻은 혈흔 분석 자료, 그리고 사고 10분 전 편의점 CCTV에서 박민재가 술을 사는 장면까지 35년간 300건의 살인 사건을 해결한 전설의 형사. 그의 증거 수집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검찰은 박민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하며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뺑소니 사고 후 도주했고 어머니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합니다. 당당 박민재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줘. 하지만 조미숙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이명수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이명수는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오후 11시 5분 13초 시속 80km로 주거지역을 주행했습니다. 피해자와 충돌 후 3초간 정지했다가 도주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 이후 어머니를 통해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단순한 경비원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전직 경찰 경무관으로 35년간 강력 사건을 수사한 전문가입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이명수를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아파트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설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민재에게 징역 2년, 조미숙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뺑소니,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민재는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엄벌에 처합니다. 당당,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판결 후 이명수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피해자 이순희가 목발을 짚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명수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했을 거예요. 이명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이명수는 손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야. 등록금 다 모았다. 내일 입금해 줄게. 전화 너머로 손녀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훌륭한 의사 되어서 할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게요. 이명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할아버지는 내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일주일 후 레미안 아파트에서는 임시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조미숙은 주민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새 대표는 첫 회의에서 이명수를 모범 직원으로 표창했습니다. 이명수 경비님은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 아파트의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합니다. 주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명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손녀 지수는 의대에 무사히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이명수는 경비복을 벗고 말끔한 정장을 입고 대학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신입생 대표로 선서하는 모습을 보며 이명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저를 위해 일하신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수가 단상에서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이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명수는 손녀의 입학 후 경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그는 퇴직 경찰관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후배 형사들에게 수사 기법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경무관까지 하신 분이 왜 경비 일을 하셨어요? 이명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 등록금 벌려고 했는데 덤으로 얻은 게 있어. 정의는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박민재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복역하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2년 후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미숙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권위의식만은 버리지 못하는 듯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들을 보면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여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곤 한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권력과 돈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정의를 실천한 70대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명수는 35년간 쌓은 실력을 경비복 아래 숨겼지만 부당한 일 앞에서는 전설의 형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고 진짜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갑질하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아도 직업이 낮아 보여도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신다면 이명수처럼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용기 내어 맞섰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당당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